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파코인입니다. 비트마인 투자분들을 위한 이더리움의 여러가지 특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더리움의 특징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더리움이라는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가격 전망 이런 것들은 홀짝과 같은 도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이더리움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비탈릭 부테린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람들이 그 위에 무엇을 올리느냐에 달려있다.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죠. 디파이 생태계의 활성화입니다. 디파이 생태계는 은행 없는 금융을 이야기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3자의 신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은행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해지고요. 수수료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목해봐야 되는 게 무기한 선물 거래예요. 이것은 내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가격 변동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남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강남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측 시장입니다. 폴리마켓 같은 데서 앞으로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인가 확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연준 의장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미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객관적이냐고 하면은 사람들은 돈이 걸리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집단 투표가 가능해지면은 이런 것은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특정한 집단에서 이걸 했다라면은 지금 언론도 한번 보시면은 어떤 특정 정부에 유리한 정보는 더 프레이밍을 씌워가지고 대중들을 선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요. 이 시장은 단순히 도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나아가면은 예를 들면은 금융 위기와 같은 블랙스완을 대비할 수도 있는 엄청난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 시장을 기반으로 이 데이터로 참고 삼아가지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빅테크가 이더리움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오태민 교수님이 사실 비트맥시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의미 있는 암호화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지적 갈라파고스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게시물을 올리셨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빅테크가 이더리움을 이길 수 있을까를 질문을 해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인류 문명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오픈소스라고 불리는 열린 개가 닫힌 개를 이겨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물론 애플처럼 초기 시장 장악 국면에서는 플랫폼이나 UX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닫힌 개가 유리할 수 있어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든지 언어, 수학, 과학, 운영체제, 암호학, 보안과 관련된 신뢰가 정말 필요한 기반 인프라에서는 인류 문명 역사에서 항상 오픈소스가 이겨왔습니다. 이더리움이 퍼블릭 체인이고 빅테크가 만들면은 클로즈 시스템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빅테크가 이더리움을 이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도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더 던져보면은 인간의 역사에서 오픈소스이면서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갖는 첫 사례가 뭘까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크립토 커런시를 결합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오픈소스와 함께 암호화폐라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준 사례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를 그냥 단순히 금융화폐 거래 말고 AI라든지 금융시장, 디파이라든지 예측시장 이런 거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서 나온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스테이블 코인의 지정학입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성상현님이라고 매크로 투자 아이디어를 차용을 했는데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지니어스 액트 때문에 단기채를 사야 되잖아요. 코인이 미국 외의 나라에서 쓰이면 쓰일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이것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미국의 문제가 부채 사이클이잖아요. 레이 달리오도 부채 사이클을 언급을 한 바가 있고, 미국의 부채가 GDP 대비 120% 수준인데 이는 1940년대 이후로 처음 일어나는 고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부채를 갚는 방법도 있지만 절대로 어떤 나라든 부채를 갚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GDP를 올리려고 할 겁니다. 네, 근데 이 공식에서 보시다시피 GDP를 올리기 위해서는 통화량이 도는 속도 있잖아요. 통화 유통 속도라고 하는데 통화 유통 속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게 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를 사는 데에 보통 쓰여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거 가치 저장 수단을 사는 데에 스테이블 코인을 쓰이니까 트럼프가 이걸 보고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려면 비트코인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계속 자. 그럼 이제 그게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가격을 올릴 룸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되면은 통화 유통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토큰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블랙록이랑 JP모건이 토큰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거래되고 있지 않은 것도 거래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물 시장을 조각을 내가지고 토큰화를 시켜버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은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결제일이 D+3, D+2 정산이 되는 게 거래일 기준으로 계속 플러스가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즉각 결제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는 것들이 토큰화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면 통화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이 GDP를 올려가지고 어느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토큰화와 더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이더가 아닐까. 되게 재밌는 관점이라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